자, 그럼 이제 겸사겸사 이제 TFSA가 나왔으니까 요걸 좀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TFSA는 200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TFSA 계좌를 뭐 금융기관 같은데 이제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투자를 하면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 텍스 프리니까요. 이제 그 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세 상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뭐 이자가 됐건 배당이 됐건 아까 말씀드린 양도 차익이 됐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일정 금액을 지금 부여해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금액은 모든 수익은 비과세다. 근데 역으로 캐피탈 로스,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또 공제가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수익은 면세이기 때문에 비과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논리로 로스, 손실이 난 것은 공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계좌에서 손실 난 것은 그 양도 차손에 대해서는 나중에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TFS에서 손실 난 거는 공제가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차피 논리가 동일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캐나다 거주자로서 18세 이상인 그 납세자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 금액이 이제 한도가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TFSA를 이제 적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TFSA라는 것은 하나의 그 세금을 면세해주는 상품의 하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세금이 없다. 이제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계정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투자 운용 쪽은 별도의 이제 투자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제 어떤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안전 상품, 뭐 GIS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그래서 좀 안전한 상품에 또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투자 항목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께서 하시는 거고, 그러한 상품이 있다라고 해서 세무상 혜택을 준다. 이제 그거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TFSA에 어느 종목을 사라 이거는 뭐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일정 금액을 이렇게 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000불에서 이게 이제 2009년부터 쭉 왔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작년까지 6,000불이고 올해 2023년에는 6,500불을 부여해 주기로 결정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09년에 시작해서 한 번도 TFSA를 불입을 안 했다. 그럼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88,000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에 18세가 넘은 만약에 캐나다 거주자가 지금까지 2023년까지 한 번도 불입을 안 하면 88,000불까지 이 면세 상품을 불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2009년에 거주자고 중간에 이제 이민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이민 온 날부터 한도가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2019년에 오셨다. 그러면은 2019년 19, 20, 21, 22 4년하고 46, 24 24,000불이죠. 24,000불에 올해 6,500불이니까 3만 500불 이렇게 되는 거죠. 2019년에 오면 그런 식으로 그 자기가 그 이민 온 그 해부터 이렇게 이제 한도가 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의 그 TFSA 한도를 아시고 적립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제 적립을 해서 면세 상품이니까 그 자기가 이제 그 부를 다른 상품에다 넣으면은 이제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지만 TFSA 계정에서는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런 목적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한도액이 부여됐지만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한도는 차기에 이월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적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시 인출 가능하다고 해서 RRSP와 다르게 인출을 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따가 RRSP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건데, 이 TFSA는 언제든지 인출이 이제 수시로 가능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요게 핵심인데, 인출한 다음에 바로 그 한도가 또 나중에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불에 적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만불에서 내가 뭐 5천 불을 찾았다 그러면 이제 5천 불이 이제 다시 한도가 생겨요. 내가 이제 만불을 넣었는데 5천 불을 찾으면 그 5천 불이 비잖아요. 그럼 5천 불이 다시 그 한도가 생겨서 내가 또 나중에 5천 불 또 넣을 수가 있어요. TFSA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찾은 다음에 바로 그 한도가 재충전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이게 회복이 돼요. 재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22년 뭐 8월에 찾았으면 그 2023년 1월 1일까지 4개월을 기다리셔야 돼요. 바로 또 넣으면 안 돼요. 그게 한도가 바로 그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잘못 그 적립을 하면 한도 초과가 생겨요. 한도 초과. 그럼 한도 초과는 뭐냐면 한도액을 넘겨서 이제 그 불입을 하는 거죠. TFSA에다가 한도를 넘어서 그 적립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벌과금이 이제 세게 과다하게 이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TFSA나 RRSP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우리 한인 이민 오신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한도를 초과해서 적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뭐 집 산다고 이제 한국에서 송금 받아 가지고 그 돈 이제 좀 이자라도 아껴 보려고 그 TFS에다가 그냥 막 넣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큰 금액이 그 한도 초과가 돼서 오버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버되면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벌과금도 크다고. 그러니까 이 TFSA에다 무조건 그냥 넣으면 안 되고 항상 한도를 본인이 파악을 해서 그걸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벌과금 부과된다는 거 이거를 잘 주의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되지? 예. 예, 요거는 이제 제 채널이고 요거 말고 제가 이제 원래 그 여기 캐나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제목이 RRSP와 TFS의 적립 한도 시 한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매월 1%라 1년이면 12%의 벌과금이 근데 이걸 제가 잘 여기다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한도 초과가 어떤 경우에 이제 실수를 하는지 제가 그 사례를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안내를 해드리고요.